실록에 나온 무고로 자결한 사람들 이야기. 영조실록 39권, 영조 10년 12월 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1734년 청옹정 12년. 죄인 선옥은 나이 70세가 지났으니 신문할 수 없다고 형조 참회 정우랭이 상소하다. 형조 참회 정우랭이 상소하기를 죄인 선옥은 나이 70세가 지났으니 법에 있어 마땅히 형장으로 신문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엄중한 비답을 내리고 이어 정우랭을 엄중하게 추구하라고 명하였다. 이때의 사인 권취신이 우정구의 딸을 후치로 맞아들여 5개월 만에 낙태하였고 그 후에 또 딸을 낳아 4년을 동거하였는데 권취신의 조부 참봉 권후의 첩이 그 여종과 더불어 선언하기를 전에 낙태한 것이 진짜 소산이다 하니 권후와 그 아우 권부가 이 말을 믿고 권취신으로 하여금 이혼하게 하였다. 이에 우정구의 딸이 자살하자 우정구는 딸을 불쌍히 여겨 친히 문목을 발송하여 그 의심스러운 단서를 분별하였으니 전후의 판부가 거의 누천원에 이르렀다. 권후의 첩과 여종은 모두 형신을 입었는데 선옥은 나이 70세가 넘어 법에는 마땅히 형신할 수 없으므로 정우량의 상소가 이와 같았다. 그러나 선옥은 우정구의 딸을 무함하여 정상이 간악하므로 임금이 특별히 형신을 명한 것이다. 그 후에 여종과 첩이 모두 자복하지 않으므로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순문하니 모두 우정구의 딸을 원통하게 여겨 작처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임금이 드디어 하교하여 그 원통함을 밝게 살펴 권후와 권부를 사적에서 삭제하여 원방에 귀양 보내고 권취신은 섬으로 귀양 보냈으며 여종과 첩 등은 차등 있게 유배하였다. 영조 10년인 1734년에 선비 권취신이 우정구의 딸을 후치로 맞아들여 딸을 낳고 4년간 살았는데 권취신의 조부인 참봉 권후의 첩과 여종이 우정구의 딸이 행실이 좋지 않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러자 권후와 그 아우 권부가 이 말을 믿고 권취신을 이혼하게 했는데 이에 우정구의 딸이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정구는 딸을 불쌍히 여겨 친히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을 만들어 진상을 밝혀냈는데 임금은 권후와 권부를 사적에서 삭제해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고 권취신은 섬으로 귀양 보내며 첩과 여종도 유배하라고 명했습니다. 영조실록 100권, 영조 38년 10월 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1762년 청건융 27년. 돈영부 난관 이명숙을 교영에 처하다. 돈영부 난관 이명숙을 교영에 처하였다. 이보다 앞서 이명숙의 종영인 이명덕의 아들이 이미 장가들었었는데 요사하자 그의 처인 유씨가 청산과부로서 자식이 없어 남편의 집안인 이섭의 어린 자식을 양자로 삼았는데 이명숙이 유씨가 이섭과 사통하였다고 무고하였다. 그리하여 유씨를 핍박하여 자진케 하니 유씨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이에 이르러 이섭의 아들인 이경룡이 어가 앞에서 상언하여 그 아비의 무고와 아울러 유씨의 억울하게 죽은 연유를 밝혔는데 임금이 이명숙을 옥에 가두고 안함하여 승복을 받아 무인 핍사률로서 개복하여 교영에 처하게 하였고 어사 이득배를 보내어 유씨에게 치제하였다. 마찬가지로 영조대의 일인데 돈영부 난관 이명숙의 종영인 이명덕의 아들이 장가들었다가 요절하자 그의 처인 유씨가 청산과부로서 자식이 없어 남편의 친척인 이섭의 어린 자식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숙이 유씨가 이섭과 사통했다고 무고를 했고 유씨를 핍박해 자진하게 하니 유씨가 독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영조 38년에 이섭의 아들인 이경룡이 어가 앞에서 그 아버지의 결백과 유씨의 억울하게 죽은 연유를 아뢰었습니다. 이를 들은 영조는 이명숙을 옥에 가두고 자세히 조사해 자백을 받고 교형에 처하게 했고 어사 이득배를 보내 유씨의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정조실록 50권, 정조 22년 11월 1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798년 청가경 3년. 강진현의 두 죄수의 죄를 규명하기 위해 다시 조사관을 파견하다. 정원 유남이 아뢰기를 강진현에 사는 양도선 형제는 비부의 정처를 어거지로 빼앗아 억눌러서 양인을 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 비부를 몽둥이로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어서 비부가 응독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본 고을 수령의 애첩과 이방 및 면임 이정에게 뇌물을 많이 주어 그로 하여금 고발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선부 김거실이 태안 고을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김씨를 바닷속으로 밀어넣어 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애첩과 이방에게 뇌물을 주었는데 이 사실을 고발한 이임이 도리어 무고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다시금 본도로 하여금 별도로 조사관을 파견하여 엄밀하게 규명하게 하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강진고을의 두 죄수에 대해서는 과연 소문이 사실이라면 전에 이런 일에 대해 신측한 뜻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우선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정조 22년인 1798년에 전라도 강진현에 살던 양도손 형제는 계집종 남편의 아내를 빼앗아 억눌러서 양인을 천인으로 만들었고 몽둥이로 때리는 등 못하는 짓이 없어서 그녀가 은독 자살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고을 수령의 애첩과 이방 및 면임, 이정 등에게 뇌물을 주어 고발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순조실록 14권 순조 11년 2월 21일 병자 세 번째 기사 1811년 청가경 16년 사비 원년의 아비를 죽게 한 보령의 전 선정관 이은식의 처벌건을 논하다. 공충도 전 감사 김식은이 보령에 사는 전 선정관 이은식이 동네에 사비 원년을 유인하였는데 그의 아비 장도리가 내주도록 간절히 빌자 종을 시켜 결박하게 하고 발로 걷어차게 하여 장도리 원통함을 품고 스스로 목을 매어 죽은 상황에 관하여 치게 하니 하교하기를 무부를 책망하기는 진실로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시골 주민에게 못된 짓을 하여 자살하게까지 하였는가? 우선 의금부로 하여금 격식을 갖추어 잡아다 가두게 하되 죽기를 한정하고 엄중히 형신해서 낱낱이 조사를 받도록 하라 하였다. 지평 이종훈이 상소하여 의금부의 하례로 하여금 잡아오도록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의금부에서 조율하여 변위에 충군하도록 발의하였다. 순조 11년에 충청도 보령의 전 선정관 이은식이 동네에 사비 원년을 유인했는데 그녀의 아버지 장돌이 딸을 내달라고 간절히 빌자 종을 시켜 결박하고 발로 걷어차게 해서 장돌이 원통함에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에 임금은 우선 의금부에서 격식을 갖추어 잡아다 가두게 하되 엄중히 형신해서 낱낱이 진술받게 하라라고 명했는데 이은식은 나중에 변경해서 군역에 복무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현종실록 7권 현종 4년 7월 6일 신미 네 번째 기사 1663년 청강희 2년 윤선도 등의 일을 심리하고 서필원이 김만기 김수항을 공격하다. 허적이 아뢰기를 이문현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내가 홍첨인의 딸과 서로 관계하였다 하였는데 그 딸의 혼인을 의논할 때 문현이 본조에 전장하기를 이미 내가 그녀와 서로 관계하였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딸이 이런 추악한 이야기를 듣고는 그만 자살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두도록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문현은 종실의 후예로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언젠가 홍첨인의 집에 돌입해서는 공공연히 말하기를 내가 첨인의 딸과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하였다. 그때 딸이 14세였는데 이 말을 듣고는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끝내 자살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혔으므로 듣는 이들이 비통하게 여겼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인데 첨인의 딸이 추악하게 무함하는 정신병자의 말을 한번 듣고는 문득 자살하였으니 옛날의 열장부라도 어떻게 이보다 더 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여사라고 할 만하다. 현종 때는 모르는 남자와 정을 통했다는 헛소문 때문에 처녀가 자살한 일도 있었는데 당시 이문현은 종실의 후예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현종 4년에 홍첨인의 딸의 혼인을 의논할 때 이문현이 형조의 소장을 올려 이미 내가 그녀와 서로 관계했는데 지금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홍첨인의 집에 쳐들어가 공공연히 말하기를 내가 첨인의 딸과 서로 정을 통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겨우 14살 된 홍첨인의 딸이 사흘 동안 눈물을 흘리며 울다가 끝내 자살하여 자신의 결백을 밝혀 듣는 사람들이 비통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2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1721년 청강희 60년 성렬이 자살하고 필정은 결안하려 하지 않다. 성렬과 필정을 정형하게 되어 의금부에서 이조를 풀어 잡았는데 성렬은 이미 집에서 자폐하였고 필정은 기꺼이 결안하려 하지 않았다. 의금부에서 엄한 형신을 개청하고 또 해조로 하여금 성렬의 치패한 정상을 검액하게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종 1년에는 세제를 살해하려 했다는 무고로 궁녀 성렬과 필정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사형 판결을 받은 궁녀 성렬과 필정을 의금부에서 잡아들이려 하자 성렬은 집에서 자살하고 필정은 투옥된 뒤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 정황을 살펴보면 당시 환관 박상검과 문유도 등이 소론의 우두머리 김일경 등과 결탁해 왕세제를 해치기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들은 대궐 안에 여우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세제가 왕에게 문안 인사를 올리는 길목인 청위문 밖에 덕과 함정을 놓아 문을 폐쇄했는데 이렇게 임금과 왕세제가 떨어져 있게 되자 세제는 신변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를 세제가 경종에게 울면서 구했는데 임금은 처음에는 관련자들을 잡아다가 신문하라고 명했다가 곧바로 취소했습니다. 영의정을 비롯한 대신들이 조속히 국청을 설치해 신문한 뒤 사실을 밝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대신은 세제를 제거하려 했으니 대역이므로 국문할 필요 없이 속히 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종은 어쩐지 선뜻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대신들이 다시 청하자 그제야 죄인들을 적발해 사형에 처하게 하라고 명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박상검은 영변 사람으로 김일경이 일찍이 그곳의 부사를 역임했기 때문에 서로 친했으며 이때에 김일경 등이 박상검과 의논해 세제와 임금을 이간하고 동요시킬 계획을 세워 변고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세제가 영조로 즉위한 직후에 그 전모가 새롭게 밝혀졌는데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세제를 지지한 노론 사이에 벌어진 일종의 당쟁으로 와중에 아무런 힘없는 궁녀들이 애꿎은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오늘은 실록에 나온 무고로 자결한 사람들 이야기였습니다.